안녕하십니까. 최동일 교수입니다. 오늘이 5월 25일 영상이고요. 5월 25일 월요일 날 강의 내용인데요. 우리 앞전에 그 과제가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잡음이 있었다 그죠. 사실 그 밴드에 올리고자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올리실 수도 있는 편하게 자료를 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사실 정보의 공유였는데 그 정보의 공유가 자칫 잘못하면 또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제가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과제 제출을 밴드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또는 메일로 보내든 또는 과제 게시판에 올리든 그렇게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아, 그러다 제가 생각이 좀 짧다 보니까요. 결국은 뭐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100명이 이게 과제를 네 군데에 이렇게 퍼져서 보내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힘들게 됐어요. 왜냐 그러면 메일도 열어봐야 되고 카톡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밴드도 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자꾸 이 영상들이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는 이걸 바로바로 피드백 받기가 조금 힘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좀 반성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데 감사한 마음은 영상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분, 또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보니까는 집콕놀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기억이 남는 게, 식품영양학과 학생인 것 같아요.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파스타를 잘라가지고 짱구를 만드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 꼭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싶은 작품이 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뭐 던져서 넣는 것, 던져서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좀 많이 돼 있고, 또, 저 혼자서 뭐 취미 활동도 비슷하게 또 연예인 사진들 놓고 뭐 만드는 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집콕놀이 활동이 있었는데, 요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집에서 틱톡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뭐 동작 따라하는 거 그런 게임놀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둘이서 그 활동을 막 재밌게 하는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보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저도 뭐 같이 음악에 뭐 끄떡끄떡거리고 이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챌린지 영상은 외로 그 던져 물통 바로 세우는 활동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나오셔서 그거는 이제 제가 딱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약속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홈콕은, 감동받았어요. 진짜 땀 흘리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실까라고 좀 봤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과제에 충실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감동도 받았고요. 조금 반성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런 영상 과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해요. 제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이제 제가 그 교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마음, 그 교육자로서 했던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저를 그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께서 항상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항상 어떤 교육적인 행사를 할 때는 학생들 시선에서 좀 활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제가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뭐 얼굴이 이 동물 모양으로 나오는 어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꼭 내 얼굴이 나와야 되냐, 얼굴이 안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플을 써서 얼굴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안내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 계기에 저도 좀 반성을 해보면 앞으로 영상 과제는 그래 그렇게 제출할 수도 있겠다. 굳이 학생 얼굴이 뭐 나와서 또 학생들이 또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려 그러면 그런 어플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적인 부분 그거를 이제 좀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조금 제시해 주셨던 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뭐 이 과제가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뭐 편의를 위해서 영, 밴드를 운영하는 거라 그러면 그 정보 유출에 좀 무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선은 되게 고맙더라고. 제가 생각 못해서 얼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고마웠고, 또 이제 그 영상이 자료가 그 내용이 올라가니까는 또 다른 학생이 이제 밴드가 아니지. 이 시스템의 과제를 영상 과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가 봐요. 중간고사 때. 근데 교수님 여기 그 50 메가바이트 정도, 어느 정도밖에 용량이 안 돼서 영상이 못 올라갈 겁니다라고 해서, 아, 맞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렇고, 대신, 음, 영상을 사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분 반, 2분 반, 뭐, 100명을 기준을 잡으면, 그게 이제 영상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어, 왜 과제가, 예, 영상이 안 올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까? 아니면은 귀찮아하는 걸까? 아니면은 학생들이 좀 편하게 가길 원하는데 내가 좀 더 복잡한 과제를 줬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용기를 얻었던 건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을 보면서, 아, 이 과제가 결코 어려운 과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즐겁게, 편하게 접근해서 즐겁게 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아, 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어렵게 받아들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편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과제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일단 과제가 나간 거를 다시 이렇게 뭐 번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과제 나간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을 가리거나 아니면 얼굴을 없이 이렇게 몸, 저, 활동하는 모습만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리고 또는 이제, 카톡이라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기 영상 저만 볼 수 있으니까는 뭐 고려 보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밴드에 올려주시면 여러 사람이 공유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집콕놀이 활동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여러분 아직 과제 잘 아시는 분들은 과제 내주시고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정리가 돼서 목표 지점이 잘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을 다 했는지 출석을 다 했는지 잘 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이제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쟤들 기말고사를 안 본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은 여러분들 성적 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제 날짜에 들어오신 분과 제 날짜를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오늘도 과제가 나가는데 그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잘 못했던 걸 좀 만회할 수 있는 과제가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는 제가 나중에 그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5월 25일 그 월요일 날이고요. 12주차입니다. 다 왔죠? 그죠? 예, 신라대학교 세계놀이문화 교양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 강의는요, 세계 춤에 관련돼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앞전에, 저희가 뭐, 집콕 놀이에 대해서 좀 했다 그러면은, 세계 놀이 문화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랑 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춤에 대해서 좀 준비했었고, 제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저를 보시는 분들 되게 놀라요. 왜냐 그러면은 덩치는 곰같이 큰데,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술은 조금 하지만은 뭐 그렇다 치고 또 종교 갖고 있던 것도 되게 놀라더라고. 제가 기독교인인데 되게 놀라더라고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그리고 더 놀라는 건 제가 춤췄다 그러면 되게 놀래요. 그래서 제가 춤췄다 그러면은 저를 아래 위로 다 훑어봐요. 전부 다. 제가 좀 이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는. 그 부산교육대학교에 지금은 총장님이세요. 오세복 총장님이라고 저희 저 부산대학교에 석박사일 때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 총장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셨으니까 그 포크댄스라고요. 그 세계 춤에 대한 어떤 공연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 하는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 와서 남자가 없다고
너 잘할 것 같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위에 선배님이 오라니까 네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는 게 되게 안 되잖아요. 근데다가 여자분 15분에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다들 무용을 하셨고 하셨던 분들이니까는 좀 프로페셔널하고, 저는 이제 운동을 했다 보니까는 스텝에 대한 부분은 자신 있었지만은 춤이랑 또 스텝이랑 또 다르거든요. 운동에서는 스텝이랑.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이 홀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 댄스 할 때 이렇게 홀딩 해야 되잖아요. 뭐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첫날 기억이 나는 게 얼굴이 벌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랫동안 춤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동료고 오래 알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그 모습이 되게 어 벌써 20년 뭐 전이니까는 되게 귀엽고 또 뭐 이렇게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리딩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1시간 정도 뛰고 달리고 하면서 땀 흘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다가. 되게 즐겁게 하하하고 웃으면서 점프하고 땀 흘리면서 또 동작 맞춰가면서 파트너 교체하면서 계속 새로운 스텝 밟아가면서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크 댄스를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뭐 신라 호텔에서도 발표도 하고요. 놀랍죠? 예,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요. 그 해운대 그 신라 호텔에서 발표하는데 그때 이만기 교수님이 오셨어요. 인제대학교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한다고 옷도 막 발표를 보통 한 7, 8곡 하거든요. 그럼 거기 탱고도 들어가 있었어요. 탱고도 들어가 있고 뭐 각 나라의 민속 무용도 하고 하는데, 의상을 막 갈아입고 막 정신없이 하는 도중에 덩치가 저하고 비슷한 분이 캠코더를 들고 이렇게 저를 막 쫓아다니는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래 막 하다가 되게 이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테이블마다 이제 저희 가족들도 오고 공연 지인들도 와서 관람도 하시는데, 그래 한참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렴풋이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 이만기 교수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긴 들었거든요. 각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초대가 됐다 들었는데, 그때 이만기 교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는 몰랐지만은 얼핏 이제 체격을 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서,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 테이블에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이만기 교수님 오셨어요. 제한테 오셔가지고 악수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악수하고 공연 잘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 포크댄스를 가르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공연장에 왔는데 자기랑 체격이 비슷한 남자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막 멋있게 하더래요. 그래 감동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악수하자고 그러면서, 나도 오늘 여기 와서 당신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는 좀 부끄러워서 제 영상은 사실 준비했다가 뺐어요. 빼고 대신 이제 각 나라의 민속 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민속 무용, 각 나라의 민속 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12주차는 세계 춤에 대해서, 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춤의 영어 낱말인 댄스는 산스크리트 원어에 타나라는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 타나라는 것은 생명의 욕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영어 중에 다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다운스란 말은 독일어의 단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의 무용을 뜻하는 언어는 대부분이 생활의 경험이나 환희 속에서의 활동의 요구, 그리고 생명의 욕구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 테네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네인은 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온몸이나 수족을 충분히 뻗친다, 지탱한다, 지속한다 등 그 신체의 주요한 움직임과 연결되는 말과 어원적으로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춤의 고고학적 증거는 락 쉘터 오프 빈베드카라는, 이게 무슨, 아마 여러분들 그 울산에 암벽화 있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그 관련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락쉴터 빈베드카에 대해서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인도에서 발견된 돌입니다. 돌인데 한 9,000년 된 돌이라 그래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기원전 3,300년경에 그 춤추는 사람을 그리는 이집트의 무덤 벽화에서도 이런 그림들이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 춤은 문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 춤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이야기의 구전과 그리고 공연의 중요한 일부가 된 것으로 그래 이해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의 종류는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 댄스입니다. 사교 댄스는 사실 이 사교 댄스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사교 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남녀가 같이 하는 춤으로 지금 대표적인 춤을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은 사교 댄스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교 댄스는 남녀 둘이서 같이 호흡을 맞춰주기 때문에 남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춤의 텐션이 그렇게 높은 댄스가 아니라서 나이가 많은 분들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춤이라고 합니다. 이 사교 댄스의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댄스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원은 찾기는 힘들지만은 유럽 중세 시대 시절부터 발전해 온 댄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춤입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춤의 종류 두 번째로는 스트리트 댄스입니다. 스트리트 댄스 같은 경우는 현대 대중음악의 발달과 함께 시대적 문화상으로 발전해 온 댄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교 댄스와는 달리 개인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춤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고 즉흥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 온 그런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댄서들끼리 댄스 실력을 가리는 배틀을 연기하기도 하는데 스트릿 댄스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시리즈로 제작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저도 되게 즐겁게 재밌게 본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릿 댄스의 특징은 자율성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표현이 와일드하면서 화려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댄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멋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댄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용입니다. 무용은 역사가 매우 오래된 그 댄스 중에 하나인데 무용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몸 움직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성향이 짙은 춤입니다. 스트릿 댄스는 음악 자체를 멋진 스킬로 같이 표현하는 느낌이 있다면요. 이 무용은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표출되는 에너지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고 모든 댄스 중에서 가장 틀이 없는 댄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용을 본다면은 틀이 없는 자유로운 몸짓의 표현에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댄스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댄스의 종류 네 번째는 방송 댄스입니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댄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보편화된 그리고 K-팝의 어떤 리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방송 댄스 같은 경우는요, 댄스 가수들의 무대를 위한 안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안무적인 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들을 쉬운 난이도로 접근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올드스쿨 힙합 댄스의 방송 댄스 무대가 많았는데 현재는 방송 댄스만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방송 댄스 스타일에
코레오를 섞은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 코레오는요, 정확하게 코레오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코레오그래피는 그 안무가가 특정 음악에 맞추어서 자신의 스타일로 안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이 안무가들이 어떤 몸짓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왔다 그죠. 주로 TV 댄스 가수들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댄스인데 이 방송 댄스는 모두가 아는 노래로 춤을 추기 때문에 가장 대중성이 높고요. 그리고 현재는 K-pop 열풍과 유명한 댄스 가수들을 흉내낸다는 점에서 대중적으로 방송 댄스를 찾는 사람이 댄스 종류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사실 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그죠?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춤의 종류는 뭐 보시다시피 종교적 의식을 위한 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특징을 춤으로 표현해서 전해오는 민속춤 또는 전통춤들도 있습니다. 뭐 줌바 댄스라든지 에어로빅 댄스, 벨리 댄스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잘 알려져 있어서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과제에 여러분들에게 춤과 관련된 과제를 사실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 과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 막춤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춤인 것 같은데 글쎄 우리나라만 있는 춤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몸을 흔들면 다 막춤이 되죠, 그죠? 그 캐나다에 그 유학 갔을 때 저는 이제 그 우연찮게 이제 나이트클럽 지금 나이트클럽이라 하면 참 올드한 사람인데 그때는 나이트클럽이라 하지 않고 그때는 클럽이랬던가 제가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되게 화려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거기 가서 같이 갔던 유학생 동생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사고를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다른 사고가 아니라 춤을 못 췄는데 저는 이제 그 어느 새로운 곳에 가면은 좀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좀 변화되고 우리나라랑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좀 유심히 지켜보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무슨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같이 갔던 동생이 거기 가운데 있고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가니까는 세상에 이 동생이 그때 약간 좀 치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춤을 잘 추는 친구가 아니고 되게 얌전한 친구인데 이때 보여줬던 막춤이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신기했는가 봐요. 그 외국인들이 둘러싸서 그 이렇게 원을 만들어줬어요. 그 혼자서 춤을 추라고. 그래서 그 혼자서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동생을 봤는데 진짜 낯뜨겁더라고요. 내버려두고 그냥 오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좀 충격받았던 거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충격이라기보다는 그 같은 클럽에 있던 그 외국, 그 캐네디언 분들과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걸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음악에 몸을 막 흔들었을 뿐인데 옆에서 따라하기도 하고 신기한 듯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막 따라하기도 하고 박수치고 뭐 그런 장면을 봤던 제 기억이 있어요. 막춤은 제 기억으로는 한국의 관광춤이 버스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버스춤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님들 세대 잘 아실 것 같아요. 옆에 태보라고 있죠, 그죠? 태보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다.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 우리 태권도에 복싱을 접목시킨 태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어로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희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좀 그걸 키워볼게요. 마치 태권도 시범을 보는 것처럼 낯익은 동작이 이어지는 이 에어로빅이 바로 요즘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보 에어로빅입니다. 발차기에서부터 손놀림이 태권도 기본기를 본땄습니다. 간간히 복싱 동작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태권도와 복싱의 합성어 태보입니다. 지금까지 150만 개가 팔려 운동 관련 비디오 테이프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 비디오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태보는 가게마다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할 만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You feels really good in your stomach, feels tight. 평소 태권도에 관심이 높았던 한 흑인 체조 강사가 고안한 태보는 비디오에서 이제 체육관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극무늬가 선명한 태보 체육관은 새 에어로빅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미국인에게 한국의 태권도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가교를 태보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희찬입니다. 네, 사실 태보가 지금은 잘 안 보이던데, 이것도 이제 유행이 있어가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때인가, 사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되게 선풍적인 열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그우먼이었던 분이 이 태보, 어, 다이어트 비디오도 찍고, 뭐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사실 좀 이거 춤도 좀 유행을 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줌바 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내에서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들과 방송에서 계속 알려지면서 또 줌바 댄스에 또 열풍이 또 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요, 세계 대표적인 춤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둘 다 남미 쪽의 춤이 됐네 보니까.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탱고를 준비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쿠바의 살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탱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고의 어원은 만지다, 가까이 다가가다, 맛보다,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의 탄저라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탱고 역사에는 그 여러 가지 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1870년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카라는 부둣가의 하층민들이 그 지역 목동들의 음악과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음악, 그리고 주로 그 지역을 드나들던 쿠바 선원들의 음악, 여러 음악이 섞인 것 같다, 그죠? 그 여러 음악들이 섞이면서 탱고 음악과 춤이 탄생되었다는 썰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탱고는 부둣가의 하층민들이나 추는 춤으로 여겨져 가지고 귀족이나 일반 시민들은 전혀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방탕한 귀족의 자녀들이 몰래 이 춤을 배워서 유럽 등지로 퍼져나가서 탱고를 전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폭풍처럼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유럽을 동경하던 아르헨티나의 귀족들이 탱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탱고는 1920년대에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요. 가르텔이라는 볼세출의 가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악단들이 이 탱고 음악을 부흥시키면서 연주회도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많은 열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은 탱고 악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악단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다렌소라고 합니다. 한번 탱고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오셨죠? 영상 속에 보시면요, 그 앞에 나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휘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작곡가인 다리연소라는 분이십니다. 고령이신데도요, 그저 열정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탱고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악기가 바로 반도네온이라는 악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참고로요,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췄던 탱고 춤은 아르헨티나 탱고랑 좀 다른 거라 그래요. 이 탱고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정준하 씨가 췄던 탱고는 유럽에서 추던 컨티넨탈 탱고라는 거랍니다. 아르헨티나 탱고와는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 춤을 추는 모양새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춤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네요.
네, 탱고 영상까지 연달아 쭉 보고 왔는데요. 다음은 그 쿠바의 살사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사실 좀 성격이 다른 걸 하나 준비했으면 좋았었는데 찾다 보니까 어떻게 남이계통의 춤을 둘 다 준비했어요. 참 사실은 그 쿠바의 살사는 제가 쿠바를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음, 쿠바 여행 시절에요. 어, 그 학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라서 침략을 좀 많이 그 당했던 나라라서 그 국가가 이렇게 부유하지는 못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떤 책상이 놓여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광장에 앉아서 이 춤을 추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기웃기웃 보기도 했는데 저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어린 애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남자 선생님이신데 되게 엄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서 뭐라 뭐라 얘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이 저희들 뛰어와가지고 저희들 손을 잡고 그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교실이 아니라 좀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마당 같은 데를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 손을 잡고 이 살사 춤을 선생님이 음악을 틀어주니까 저희들 같이 춤을 췄었는데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속 포크댄스 연구회에 한 10년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 살사 발표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특별 공연이라 그래서 가끔 발표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프로처럼 이렇게 확 잘하고 화려하지 못하지만은 기본 동작이나 어떤 스텝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배워서 알고 있었던 터라 아이들과 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그 선생님이 오셔서 떠듬떠듬 하시는 영어로 너 춤 잘 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지금 학교냐 그래 학교인데 뭐 그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초중 고등학교 모든 과정에 살사 춤이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국민, 전 국민이 다 쿠바 사람이라면 살사를 다 출 줄 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살사가 쿠바에서는 어 지금 우리 뭐 케이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케이팝 그래도 저희들은 못 추잖아요. 근데 이 쿠바는 이 살사 춤은 진짜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추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만큼 이제 교육 과정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사는요 스페인어로 소스라는 뜻의 살사 이게 스페인어로 살사가 맞나 모르겠다. 이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야단 맞겠는데 살사라고 해서 뭐 소스라는 뜻의 살사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그 기원은요 쿠바와 푸에토리코에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카리브해 중미 지역에서 추는 춤을 살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맛깔스러운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소스처럼 살사 역시 격렬하고 화끈하며 율동감이 넘치는 춤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 살사가요 그 되게 야해요. 제가 이 살사를 처음 배울 때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쿠바 가서 봤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남녀 몸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뭐 부비부비 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살사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살사를 접했을 때 되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제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쿠바 가서 알았어요. 그 이유를. 이 살사가요 사실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유혹하는 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유혹 단계를 넘어선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섹시미에 대한 남성미에 대한 여성미에 대한 부분을 이 춤으로서 다 표현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 쿠바의 역사를 보면요. 이 살사의 어떤 춤에 대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쿠바라는 나라가요. 사실 침략을 상당히 많이 당했었어요. 역사적으로. 특히 어 스페인 함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쿠바의 식민지화 시키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다 노예들을 잡아와서 이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탕수수를 한다든지 뭐 여기서 그 노예 생활을 많이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쿠바에 아프리카인들과 스페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면서 이 문화가 섞인 거예요. 그 문화가 섞이면서 이 살사라는 독특한 음악과 춤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사 춤이 사실은
되게 야한 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되게 야한 춤인데, 역사를 좀 이게 알고 이 춤을 접하면은 이 춤 속에 또 나름대로 아픔과 또 슬픔이 묻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살사는요, 사실은 그 오래전에 노동자의 고품을 이 내용이 나와 있구나. 오래전에는 노동의 고달픔을 덜기 위한 일상생활의 파티 같은 춤이었다가 오늘날에는 마을 축제나 파티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대중적인 춤이 되었다. 뭐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살사에 관련된 내용이 잠깐 있는데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춤이 됐다 그죠? 이 살사의 특징은요,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한 팔박자, 8박자의 리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동작은 남녀가 마주서서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스텝과 손을 엇갈려 잡는 복잡한 회전을 섞은 동작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제가 쿠바에 있었던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뭐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면은 라떼 얘기해서 사실 쿠바는요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공산국가 특징이 광장이 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뭐 인민재판 한다든지 뭐 대중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많이 곳곳에 있어요. 쿠바에 가니까는 저녁이 되면요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숙소 근처에 유명한 광장이 있다 가니까는 그 맥주를 제 기억에 왔다 그러면 3달러 받았던가 그랬는데 그 나라에 1달러면 60명이 버스를 타요. 그럼 1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근데 맥주 한 병에 3달러를 받았던 것 같아요.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광장 위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그냥 앉아서 손만 들면 와서 이게 맥주를 주고 그 옆에는 그 영화에 나올 법한 그 할아버지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 생음악을 들려주세요. 쿠바에 대한 음악을. 그러면은 이 살사 춤을 출 수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 관광객들이 그 중앙에 다 모여요, 광장에.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봤거든요. 유럽에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하얀색 머리결을 갖고 계시고 옷도 하얀색을 입으셔가지고 신발까지 하얀색을 신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쿠바가 좀 이제 바닷가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좀 거무잡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흰색을 해서 다 눈에 딱 들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전문 춤꾼이다. 딱 알겠더라고요. 그 춤도 되게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분을 또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를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저 끝에서 누가 오시는데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요. 한 70대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가 그 뒷짐을 지시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위에 옷이 러닝셔츠 있죠. 다 찢어진 거. 예, 그걸 입으시고 반바지에다가 밑에는 그 아디다스 삼색 그 신발 있죠. 예, 그런 거 비슷한 거 신고 계시고 입에는 시가를 물고 계셨어요. 그 쿠바 가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한테 뛰어가서 뭐라 얘기하시더니 그분이 슬금슬금 그 여자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파트를 시켜주는데요. 거기서부터 놀랬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가 한 손은 열중샷, 한 손은 앞을 내밀고 여자분과 손을 잡고요. 그때부터 음악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시는데 그 유럽에서 온 여자분이요 상당히 놀라시더라고. 왜냐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의 손 동작이 이 살사는 남자가 좀 리드하는 춤이거든요. 남자가 당기면 여자가 오고 밀면 여자가 확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요 스텝을 밟으시면서 그 손으로 여자분을 당기고 밀고 돌리고 하시는데 그 동작에 따라서 여자분이 휙휙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와 저기 뭐지라고 해서 되게 멋있다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이 씨가 물고 손 한 손 가지고 그 체구가 되게 좋던 그 유럽에서 온 여자분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살사의 특징이요. 남자가 주로 리더를 하고 남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손을 잡고 밀고 당기고 이런 스텝이 막 끌리면서 막 회전도 하고 밀려나가기도 하는 그렇게 주로 구성된 춤이 바로 살사라고 합니다. 네, 그 살사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인데요. 1950년대 미국 쿠바 간 수교 단절이 되면서 쿠바의 음악가들이 푸에토리코와 미국의 뉴욕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빅밴드의 스윙이나
재즈 양식에 쿠바색이 섞이면서 라틴 재즈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에 다시 쿠바 음악의 양식을 다시 색깔이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에 푸에르토리코 등 남미 아프리카의 음악 요소들이 섞여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힙합이라든지 하우스 계통의 라인디아, 마크 앤서니 등이 신선한 이미지로 이렇게 살사 팬들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스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사 음악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살사 공연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Porque tú me faltas, quiero darle al alma y sentir lo que me mata. Aunque estés adentro y este sentimiento se me antoje eterno. Esta lejanía duele cada día porque no te tengo. No tengo tu boca, no tengo tus ganas y por más que intento ya no entiendo nada de esta vida loca, loca, loca. Con su loca realidad, que se ha vuelto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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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buscar otro lugar, pero le provoca este sufrimiento y no me abandona porque a mí me toca esta vida loca. Y es que a mí me toca esta vida loca. Voy volando, volando feliz a lo alto del cielo, más cerca del sol. Ya la tierra más chica se hacía de un raro color. Más un ángel del cielo cántame esta dulce canción. Soñando, oh, cantando, oh, azul, pintado de azul, viajando entre nubes de tul. Pero yo creo que un sueño así nunca más volverá. Y que yo me pintaba la cara y las manos de azul. Y de improviso el viento feliz me llevaba hacia la luna brillando en la noche encantada. Soñando, oh, cantando, oh, azul, pintado de azul, viajando entre nubes de tul. Voy volando, volando feliz a lo alto del cielo, más cerca del sol. Ya la tierra más chica se hacía de un raro color. Más un ángel del cielo cantaba esta dulce canción. Soñando, oh, cantando, oh, yo me pintaba la cara y la mano de azul. Volando, volando, volando y soñando que en el cielito azul. Y qué bonita se ve Margarita, mira, su traje de azul. Az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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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l.
아르헨티나와 쿠바 외에 다른 나라의 민속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민속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민속춤은 그 민속 의상을 입고 주로 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의복 문화를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기후 등이 이 춤 속에 많이 녹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이 민속춤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언제 그 춤을 추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여. 그래서 대부분의 민속춤이 이렇게 구전으로 흘러내려오거나 이렇게 이어져 오는 춤들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그 춤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를, 이게 민속춤이 가장 큰 특징의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그 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는데 이 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나라는요, 그 스페인의 플라밍고, 미국의 스퀘어 댄스, 그리고 뉴질랜드의 하카, 케냐의 아두무입니다. 먼저 플라밍고, 스페인의 플라밍고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집시들이 만든 춤이라 그래요. 그리고 스페인에 모여 살면서 집시들의 슬픈 처지를 표현한 춤이 바로 이 플라멩고라고 합니다. 이 플라멩고의 특징은 열정적이고 그리고 화려한 동작이 많고 손뼉치기와 주임새를 넣는 동작들이 가장 많은 춤이 플라멩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춤이 미국의 스퀘어 댄스거든요. 스퀘어 댄스는 미국의 색깔이 좀 잘 묻어 있어요. 좀 자유로운 춤,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상의 남녀가 서로 마주서서 정사각형 대형을 이루면서 다양한 형태로 추는 춤이 바로 미국의 스퀘어 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뉴질랜드의 하카 춤입니다. 마오리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추던 춤이 바로 이 하카라는 춤인데, 이 하카라는 춤은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에서 좀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똑똑한 표정, 그 혀를 내민다든지 눈이 크게 뜬다든지 그리고 몸을 치는 동작들이 이 하카의 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케냐의 아두무, 저도 이 아프리카 쪽의 춤은 요번에 준비하면 처음 봤는데, 이 케냐의 아두무는 사냥과 전쟁을 앞두고 전사들의 용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리고 또는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춤이 바로 이 아두무라 그러는데, 동작이 아주 간단해요. 이게 춤인가? 라고 할 정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공중으로 점프해서 많이 뛰는 동작이에요. 춤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글쎄 이게 춤이라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운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관련 영상을 제가 엮어서 준비했으니까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New Orleans. Illinois Central Monday morning rails. I left Alabama and that corner do side do now. You do an Alabama left and a weave around that ring. Good morning, America, how are you? Swing that lady promenade on home.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We'll hit you a couple square through, four hands around that ring you do when you meet that corner lady, do side do now. You swing through, come a 2 by 2, boy, run to the right you do, bend that line and then a right or left through. Flutter wheel, go pull around and slide through. Swing the corner, promenade on down.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Now hit you a couple square through, four hands around you do when you meet that corner lady, do side do now. Swing through, it's 2 by 2, boy, run to the right you do, bend that line and then a right or left through. Flutter wheel, go pull around and slide through. Swing the corner, promenade on down.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Circle left, dealing cards with the old man in the club car. Penny a point, ain't no one keeping score. I left Alabama that corner do side do now. You do an Alabama left, I'm gonna weave around that ring. Good morning, America, how are you? Swing that lady promenade on home.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Side double square through, four hands around that ring you do when you meet that corner lady, do side do. Swing through this 2 by 2, boy, run to the right you do, bend that line and then a right or left through. Flutter wheel, go pull around and slide through. Swing the corner, promenade on down.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Well, not 2 and 4 you square through, with 4 hands in the middle you do when you meet that corner lady, do side do now. They swing through, come a 2 by 2, the boy they gonna run to the right you do. You gotta bend that line and then the right or left through. Well, you flutter wheel, go pull around and slide through. Swing the corner, promenade on down.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Circle left, nighttime on the city of New Orleans. Changing cars in Memphis, Tennessee. I left Alabama with the corner do side do now. You do an Alabama left, I'm gonna weave it down to the sea. Good morning, America, how are you? I said, don't you know me? I'm your native son. I'm the train they call the city of New Orlean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Yes, I'll be long gone before the day is done.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 해야 될 강의는 다 했고요. 5월 25일 날 월요일이다, 그죠? 오늘 강의는 끝났고, 11주차 과제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국강화 외에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죠? 구글에 가도 많이 있으니까는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접하기 힘든 어떤 그런 민속 춤이라든지 또는 그런 댄스가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양식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 양식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 양식을 올려드릴 테니까는 그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거기에 넣으시면 돼요. 거기에 넣으시면 되고, 요 과제는요,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 이게 선택 과제 1과 2를 넣어놨거든요. 이제, 1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2는 조금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놨는데, 물론, 선택 과제 1과 2의 난이도는 다른 건 여러분들 아시겠다, 그죠? 그래서 선택 과제 난이도가 좀 높은 선택 과제 2번으로 이제 제출하시는 분들은 영상이기 때문에 밴드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 메일로 보내시니까는 죄송한데 이게 100명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놓으니까는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얘기했던 초상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얼굴을 가리셔도 더 좋아요. 또 얼굴이 안 나오셔도 좋아요. 예, 안 나오셨고,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도 되고요. 뭐 얼굴에 뭐 다른 뭐 캐릭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춤의 내용은 어느 동작도 괜찮습니다. 뭐 K-팝을 하시든 아니면 뭐 우리가 쭉 했던 뭐 사교 댄스든 뭐 줌바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도 상관없어요. 영상은요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큰 영상은 아니더라도 1분 정도 내가 이렇게 정말로 했다는 영상 정도가 보여지면 좋고,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짧은 영상보다는 정말 내가 하고 있다라는, 내가 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다가요, 유튜브에 가니까는 기본 베이직 스텝이 가르쳐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 되게 어렵지도 않더라고. 뭐 스텝 1, 2, 1, 2에서 음악을 들어주니까 그 스텝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 발모습만 나와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일리걸적인 뭐 그런 행동들을 안 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선택 과제 2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래 영상을 찍어서 관련 밴드에 꼭 올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관련 밴드는 앞쪽에 다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그거 좀 찾아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선택 과제 2를 내고 싶은데 그래도 못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명드린 카톡이라든지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제가 좀 찾아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출교 상황도 해야 되고 과제 제출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 영상은 밴드 쪽으로, 그리고 이제 선택 과제 1번은 과제 게시판으로 조금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제 2 보내주시는 분들은 밴드에 오시면 제가 다 확인이 드리기 때문에 과제 게시판에 제출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5일 월요일 11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12주차는요, 이제 6월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번 뵀으면 싶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지금 이제 과제가 2주 연속으로 조금 이제 과하면 과하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안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실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영화를 보기로 돼 있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요. 그래서 6월 1일 날 다음 주 강의는 영화를 한번 준비해 볼까? 아니면은
약속했듯이 여러분들과 한번 어린이 대공원 거기 산행을, 이 산행은 정해진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요. 만약에 이제 6월 1일 날 어린이 대공원 그 산책하는 게 그게 그 공지가 되면 여러분들 6월 1일 날은 그렇게 맞춰주시고, 그 공지가 안 되면 6월 1일 날은 요번에는 영화 보는 게 영화 보는 게 수업이겠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교재가 없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찾고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이렇게 투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흡한 것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강좌가 이제 가는 방향성이 그렇다 그러니까는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이제 12주차, 13, 14, 뭐 15주차 기말고사 있고 이러니까는 여러분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강의 11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